안녕하세요. 보고코칭 노트 유선쌤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독서 지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독후 활동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독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사실 한둘이 아닌데요. 이번 시간엔 제가 저희 집 남매를 키우면서 했던 독후 활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많으니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먼저 독후감입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과학 전문지 디스커버리에 실린 데이비드 오렌 박사의 탐험 이야기를 읽고 쓴 독후감인데요. 제목이 나무늘보를 닮은 아마존강의 괴물이네요. 독후 활동을 책으로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이가 즐겨 읽는 또 관심 있어 하는 전문 잡지의 좋은 기사를 읽고도 얼마든지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없잖아요. 책이 가장 좋겠지만 책보다 분량이 적은 읽을 거리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독후감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줄거리, 느낀 점, 또 글의 주제와 교훈을 써내려가는 활동이라면 줄거리만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독후 활동인데요. 말 그대로 줄거리 요약이니까요. 정보와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책으로 하면 좋습니다. 보시면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독후 활동인데요. 이것도 책은 아니고 아마 영어 리딩 학습서 같은 영어 읽기 자료를 읽고 했을 거예요. The Organ System이라고 그림 자료가 붙어 있네요. 기관계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딩 학습서는 책과 다르게 소모품이잖아요. 이렇게 과감하게 사진 자료를 오려 붙여 볼 수 있겠죠. 어떠세요? 줄거리만 요약한 것보다 사진 자료 하나 컬러풀하게 들어가 주니까 훨씬 잘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아이가 나름 애써서 한 독후 활동이 멋지게 보이면 활동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영문으로 읽었으면 영어로 독후 활동을 하면 좋아요. 읽은 내용을 영어로 잘 정리했네요. 다음은 독서 일기 한번 보실까요?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펄시 잭슨 시리즈 중 한 권을 읽고 쓴 독서 일기예요. 좀 전에도 보셨지만 독후 활동을 한글로만 할 이유는 없겠죠? 저희 집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전 이렇게 독후 활동을 영어 장문의 기회로 곧잘 활용했습니다. 이번엔 독서 퀴즈네요. 물에 사는 생물이라는 책을 읽고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독후 활동입니다. 읽은 책 내용을 기반으로 아이가 퀴즈를 만든 거예요. 물론 답도 본인이 달았겠죠. 몇 개 읽어볼까요? 금붕어 어항에는 왜 물풀을 넣어줄까요? 물풀이 산소를 만들기 때문에 금붕어 어항에 물풀을 넣어줍니다. 금붕어는 새끼일 때부터 붉은색일까요? 아니요, 검정색입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조개 껍데기도 자랄까요? 조개 껍데기는 조개 몸이 자라면 같이 커집니다. 또 두꺼워집니다. 재미있네요. 자, 다음에는 어떤 독후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바로 독서 토론입니다. 아이와 함께 독서 토론을 즐겨보십시오. 독서 토론의 장점은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을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독후 활동보다 좀 더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인 독후 활동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어지는 이야기 창작하기입니다. 점박이와 흰둥이라는 책을 읽고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독후 활동입니다. 보실까요? 흰둥이와 점박이가 가운데 보이고 있네요. 또 동훈이와 형석이가 아마 등장인물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림의 밑에는 이 책을 읽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지어서 잘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책으로 집을 지은 악어라는 책을 읽고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독후 활동인데요. 그림은 없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뭐라고 줄줄이 잘 적어 놓았네요. 이어지는 이야기 창작하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인상 깊었던 장면 혹은 기억에 남는 장면 그리기입니다. 자, 보시면요. 나무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1학년 때 한 독후 활동인데요.
씨가 싹을 틔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제목과 함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인상 깊었던 장면인가 보죠. 그리고 그 밑에는 나무가 우리에게 해주는 일, 또 고마운 나무 이러면서 책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나 더 보고 가실까요? 야, 감기야 덤벼라 라는 책을 읽고 1학년 때 한 독후 활동인데요. 보시면 백혈구가 세균과 바이러스와 아주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세균 살려, 살려줘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아랫부분 보면 아프면 왜 열이 날까라는 질문과 함께 책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네요. 자, 다음에는 어떤 독후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바로 책을 읽고 만화로 그려보기입니다. 아이들 중에는 만화 그리기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런 친구들에게 한번 권해볼 수 있는 그런 독후 활동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요라는 책을 읽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독후 활동인데요. 4컷의 만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보면은 그림의 아래에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짧게 적혀져 있네요. 지구가 더워지면 북극의 빙하가 녹아요. 지구가 더워지면 거대한 태풍이 몰려와요. 지구가 더워지면 가뭄이 심해져요. 지구가 더워지면 사막이 넓어져요. 이렇게 만화로 그리고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초등 저학년 때 한 독후 활동이 대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쓰기 위주의 독후 활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자료를 보다 많이 보여드리려다 보니 초등 저학년 때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의 독후 활동이 대부분이죠.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큰아이는 초등 저학년 때 이미 독서 수준이 또래 아이들을 훨씬 웃돌아서요. 글 중심의 독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보여드리기에는 작은 아이 작품이 더 나아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아이 독후 활동이 대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시쓰기예요. 이 작품은 동화 속 그림의 시를 쓴 건데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작품을 읽고 1학년 때 쓴 시입니다. 책의 한 장면을 컬러 프린트해서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프린트 위에다가 아이가 내가 이곳에 서 있다면 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네요. 초등학교 아이, 1학년 아이의 감성이 잘 드러나는 시입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의 또 독후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읽은 책 내용을 확인해 보는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난 깜찍한 상어가 좋아 라는 책을 읽고 1학년 때 한 독후 활동인데요. 상어는 아이가 그렸고요. 제가 상어 신체 부위의 각각의 역할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린트해 주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맞는 자리에 이렇게 붙여 주었네요. 한번 보니까 간이 기름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뾰족한 등지느러미가 없으면 똑바로 있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진다. 이런 재미있는 내용들도 있네요. 자, 하나 더 보고 가실까요? 1학년 때 똑똑한 뇌라는 책을 읽고 뇌의 각 부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본 그런 독후 활동입니다. 뇌는 투명 필름을 대고 그린 거예요. 투명 필름처럼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재료를 활용하면 독후 활동의 재미가 커지겠죠. 어린아이의 경우는 이게 선을 따라 그리기 자체가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집중도 해야 하고요. 인내심도 필요하죠. 손의 움직임도 이렇게 세밀하고 정확해야 멋진 작품이 완성됩니다. 보니까 사인펜으로 색칠도 아주 꼼꼼하게 해주었네요. 그리고 뇌의 각 부분이 하는 역할을 본인이 직접 적어 넣었어요. 시상하부,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느끼게 해줘요. 뇌가 심장을 뛰게 해줘요. 이렇게 그 뇌 역할을 본인이 잘 적어 넣어 주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독후 활동은 마인드맵인데요. 물은 어떻게 깨끗해지나 라는 책을 읽고 1학년 때 한 독후 활동입니다. 보니까 소중한 물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물의 오염, 물 지키기, 물 이야기, 고마운 물 이렇게 4파트로 나눠서 마인드맵을 잘 구성해 놓았네요. 이 활동을 통해서 물의 소중함을 확실히 알았겠어요. 마인드맵의 교육적 효과는 정말 많은데요.
먼저 내용 이해와 전체적인 구조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읽은 정보를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데 좋고요. 기억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창의적인 표현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고요. 집중력 훈련과 흥미 유발에도 좋으니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독후 활동은 등장인물 인터뷰인데요. 기자 할머니라는 책을 읽고 3학년 때 한 독후 활동입니다. 보시면 인터뷰 내용이 있고요. 그 인터뷰에 대한 답이 정리되어 있네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기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올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라고 물으니까 답을 안내를 만나게 돼서 기분이 좋았지만 혼자 간다고 하니까 좀 두렵기도 했어요. 라고 답을 잘 달아 놓았네요. 다음에는 주인공 소개하기 독후 활동입니다. 제인 고달이라는 책을 읽고 3학년 때 한 독후 활동인데요. 제인 고달 책에 겉 표지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붙여주었네요, 제가. 그리고 나서 아이는 제인 고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 볼까요? 태어난 날, 태어난 곳, 제인 고달의 성격, 제인 고달에게 지어주고 싶은 별명과 그 까닭, 제인 고달의 업적, 이렇게 여러 파트로 나눠서 주인공인 제인 고달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과 유사한 활동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건요, 캐릭터 소개하기입니다. 지금은 책의 주인공 한 사람만을 소개했지만 캐릭터 소개하기는 책에 나온 등장인물 하나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소개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죠. 코요테 블랙 넬이라는 책을 읽고 2학년 때 한 독후 활동입니다. 보시는 대로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각각의 등장인물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독후 활동은 주인공 혹은 저자에게 편지 쓰기입니다. 101마리 달마티안을 읽고 2학년 때 한 독후 활동인데요. 달마티안 강아지 오드볼에게라는 첫 문장과 함께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네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독후 활동은 상장 만들기인데요. 동무동무 끼리끼리라는 책을 읽고 상장을 만든 그런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보니까 생쥐, 거북이, 까마귀, 사슴이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동물들은 서로 위험에 빠지면 돕고 구해주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하고 도장이 없으니까 아랫부분에 빨갛게 도장까지 그려 넣어주었네요. 참 재미있습니다. 자, 이런 활동들 외에도 제가 많은 활동들을 준비했는데요. 소개해드릴 내용이 더 남아있지만 오늘 다 소개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남은 부분은 매우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알림 설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시간에도 꼭 찾아와 주시고요. 전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십시오.